안녕하세요. 부동산 스케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많이 어려우시죠? 금리가 떨어질만 하니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부동산에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당장 큰 목돈이 없으시거나 위치 좋고 가격도 좋고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은 곳, 계약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오늘 소개할 아파트 소식은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유 아파트 분양 소식인데요. 이곳의 위치가 어디고 가격은 얼마이고 미래 가치가 왜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도권에서 평택이 1위 하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기도권에서 미분양 1위가 평택이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게 또 1위더라고요. 자, 미분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평택은 크게 동평택과 서평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동평택 쪽으로는 브레인시티부터 해서 삼성반도체, 지제 역세권 개발, 그래서 중심축 개발이고요. 이쪽에는 평택 한 기준 를 해가지고 평택 항만으로 해서 화양지구 아파트가 이쪽으로 분양을 하는데 이쪽의 미분양이 사실은 조금 많은 편이고요. 고독신도시에 분양을 했다 하면 다 완판입니다. 무주택부터 가점이 높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요. 사실 유주택자는 청약 당첨이 안 돼요. 그래서 급매를 사지 않은 이상은 고독에 진입하기 쉽지 않고요. 지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도 24평은 다 완판을 쳤고 34평도 일부 마감한 세대도 있고 지금 빠르게 34평도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연합뉴스인데 평택시 50만 이상 대도시 중 5년 전보다 작년 출생아 증가가 유일한 지역이다 하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평택 그래프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래프가 높은데요. 5년 전 대비 10개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가장 높은 혼인율을 자랑합니다. 혼인율이 많다는 거는 결혼을 많이 했고 신혼부부가 많다는 건데요. 저희가 평택에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와 수소 등 미래산업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고독엔 삼성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독신도시부터 해서 지제 역세권 인근의 아파트를 가보면은요. 거의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20대, 30대, 40대가 주로 60% 이상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평택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1단계 아파트에 요게 서한 2다음 아파트였습니다. 요게 5월달에 분양을 했는데요. 다 완판이 됐어요. 분양 금액은 5억 5천대 금액이었는데 요게 완판이 되면서 요 일대에 1단계 아파트가 급매물이 좀 소진이 됐었고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이런 고독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삼성에 셧다운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공사 인부들이 많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이 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투룸 같은 수요, 방투요 투룸 숙소가 지금 많이 가격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그 가격이 지금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였을 것 같아요. 이게 빠지면서 고독신도시는 그 영향을 아주 크게 보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여전히 비싼 가격은 예를 들면 1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입주가 들어갔는데요. 3년 전, 4년 정도에 5억 대, 5억 후반대였는데 지금 시세가 6억, 7억, 8억입니다. 이게 아무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상급지, 위치가 좋은 데는요, 가격이 여전히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반서밋 아파트도 이 영향을 받아서 7억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가격이 좀 저렴한 데도 있지만 이런 입지가 좋은 제일 풍경채, 학군을 껴있고 이런 데도 가격이 7억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제를 보면은 지제도 역세권 아파트면서 가격이 가장 넘사벽 아파트로 지금 칭한데요. 이런 더샵 아파트 지금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8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손님들이 오시는데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고덕이 좋아요, 지제가 좋아요, 브레인시티는 어떤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는 지제 역세권 GTX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고덕이 삼성도시다 해서 1등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삼성이 빠지고 나면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 와, 삼성이 이런 파워 힘이 빠지니 고덕 전체의 저희 시장도 영향이 있다는 걸 느꼈고, 지제역은 교통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고덕은 삼성도시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신도시고, 지제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일단은 분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제 대장이 평택 지제가 대장이라고 칭하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지금 생각이 되냐면 느낌이 틀려요. 왜냐하면 고덕 같은 경우는 삼성 도시다 보니까 삼성 휘청되니까 전세나 매매 가격에 영향이 받는데, 브레인시티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인시티만으로서 자족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군이에요. 카이스트부터 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두 군데가 되어 있고요. 의료시설이 아주대학병원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일대에 카이스트부터 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죠. 브레인시티에서 일반 산업단지까지 해서 주거, 산업, 교육, 연구까지가 전체적으로 자족도시. 그러면서 평택, 삼성 반도체까지 연결이 되면은 더더욱 좋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시티는 요거 하나의 택지주거 개발로 인해서 충분히 주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양하는 한신더유 아파트가 이쪽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입지고 어떤 가치가 있고 가격은 어떤지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약 146만 평 규모로 개발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해도 2조 9,600억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경기도 최대 규모의 한국 실리콘밸리로 칭하는데요. 공동주택으로 해서 주거부터 해서 의료부터 그다음에 연구, 산업, 개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에는 브레인시티는 자족 도시가 지금 형성이 되는 아파트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한신더휴 아파트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도로를 보면은 일본국도,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 축이 일본국도 도로가 요 라인인데요. 가장 교통량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많은 교통량이 바로 이 도로예요. 이 도로가 바로 청원로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바로 브레인시티를 앞에 관통을 하면서 송탄 IC까지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고덕 신도시를 통과해서 바로 삼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 메인 관통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에 바로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중교통이라든가 이쪽에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주거 사는 데에서 만족감이 클 것 같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유 아파트를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번 분석해 드려볼게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공감을 해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게 좀 많이 있으세요. 보시고 언제든지 보시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청약하시기 전에 뭐 하시기 전에 전화 한 통 하셔서 상담받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전화 주세요. 자, 한신도에는 가장 좋은 게 첫 번째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진정한 초품화입니다. 지금 브레인시티에는 초품화를 품은 단지가 3군데가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것도 도로를 건너지 않으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는 슬세권을 해서 슬리퍼 상권으로 해서 상가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공원, 문화시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볼고요. 그 다음에 교통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가격이 과연 올라갈 거냐? 지금의 가치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거는 지금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3년 뒤에 과연 어떤 시장이 될까?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과 미래 가치를 조금은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한데,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영상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브레인시티는 사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해서 연구, 주거, 산업 이런 게 다 갖춰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브레인시티만의 장점이 바로 아주대 병원이겠죠. 이게 가장 큰 병세권을 낀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주거로서의 고독 신도시, 지제 역세권하고도 별다른 도시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비싸면 어떨까요? 비싸면 과연 될까요? 물론 비싸고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분양 가격은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가격이 브레인시티가 완판된 데도 있고 미분양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위치하고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평택 미분양 시장 많다? 아닙니다. 화양지구만 그렇습니다. 브레인시티는 좀 다른 시장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게 전체가 브레인시티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지도인데요. 여기가 카이스트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한신더유가 바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껴 있는데요. 여기 브레인시티에서 초등학교를 낀 단지는 이쪽 대강로제비앙 2블럭과 이쪽에 대강로제비앙 5블럭 그리고 마지막 한신더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품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끼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2블럭은 완판을 쳤었어요. 예, 가격도 좋고 입지가 워낙 좋아서 완판을 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흥 S클래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34평이 일부 남아있고요. 세 번째 분양했던 게 5블럭 대강 로제비앙인데요. 여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있었고 이미 초등학교는 뒤에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메리트는 그렇게 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브레인시티 옆에 카이스트 바로 가까이 있는 중흥 S클래스는 세대수가 가장 현재는 많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기 오블럭보다는 좀 있었어요. 하지만 좀 끝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24평 완판이 쳤고 지금 일부 34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한신도유 아파트의 가장 옆에 수혜를 받는 게 아주대학병원이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신도유 아파트는 지금 도로를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품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둘레로 해서 병원부터 해서 뒤에가 여기 문화시설과 여기가 지원용지를 해서 근린생활시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라든가 학원가들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면 도보권으로 해서 문화적인 혜택과 그 다음에 상가 이용과 그 다음에 병원 이용과 학교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병원이 당연히 생기니까 여기 대중교통이 아주 많이 활성해서 얘겠죠. 그러면 외부 사람의 접근성도 좋고요. 그다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권도 더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신도유 아파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최고 35층 총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991세대입니다.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 세대수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1000세대면은 분양이 고도기는 거의 600에서 700세대거든요. 이 정도는 대규모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자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꼭 분양을 받아도 입주하지 않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저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면은 59와 84, 24평하고 33평에 분양을 하고요. 24평은 205세대, 84는 786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사 일정이 아까 40개월에서 입주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2028년 3, 4월 정도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주차 대수예요. 요즘에 사실 주차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심각하잖아요. 이걸로 많이 싸움도 많이 나고 여러 문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세대당 1.4대, 1.4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아파트보다 주차 대수가 많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단지 배치도인데요. 분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택 세대수인데요. 타입은 A, B, 59 A, B 두 가지와 84가 지금 네 가지 평면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더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면 못난이동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타워형이 없고 다 판상형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건폐율이 낮다고 하잖아요. 건폐율이 낮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녹지, 동간거리가 넓고 쾌적하다는 뜻이에요. 건폐율이 건축 면적이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공원하거나 이걸 특화시설로 많이 했을 거라서 주거 사생활 침입하는데 사생활 보호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59 타입이네요. 24평에 요쪽 라인 배치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아주 좋은 데로 되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24평은 청약 경쟁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뷰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녹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동간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어디를 당첨을 된다 하더라도 저는 뷰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특화시설에서 여기 공원 가는 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을 특화시설로 만든다고 해요. 공원 가는 길 해서 요 라인을 테마식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면 아이들과 엄마들이 학교 가는 길 이렇게 가면 여기를 마치 놀이터나 수목원 이런 느낌으로 등하교를 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봤을 때도 초품화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앞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간거리라든가 되게 넓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뻥뷰라서 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평은 청약 경쟁이 나오면서 34평도 실입주나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청약에 관심이 있을 것 같네요. 청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한신도유 아파트는 우측으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과 그리고 좌측으로는 아주대병원, 북측으로는 문화시설을 한 걸음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중심 상업지역이 형성되는 거라서 도보권으로 여기는 많은 상권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에는 문화시설 해가지고 이쪽에 근린상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서관 문화 이런 게 좀 이쪽으로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도보권으로 상가, 공원, 학교 모든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앞에 이제 도로가 청원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송탄 IC 접근성도 좋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서 위치적으로는 어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걸음에 대학병원, 생활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 누린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지원시설 내에 생활편의시설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지원시설이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게 지원시설인데 여기에 뭐냐면 일종 이종 근린생활시설, 아이들과 관련된 학원과 상가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근린상가이기 때문에 위락이 없습니다. 유흥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상권들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여기에는 향후에 도서관이나 극장 이런 거를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 아파트 자체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모든 거를 좀 갖춰져 있는데 좋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뭐가 더 좋으면 좋을까요? 가격이겠죠. 비싸면 안 되겠죠.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그것도 다음에 좀 살펴볼게요. 자, 모든 게 10분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인시티에서는 이쪽에 이제 동부 고속화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은 용서고속도로 강남권으로 진출하는 서울과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삼성전자까지는 차량 4km 반경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에 삼성이 고덕신도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밑에 저희는 공단이 상당히 많아요. 일자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밑에 산단으로 이동하는 차량도 거의 5분에서 10분, 10분 내에는 충분히 전체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대병원이 들어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주대병원 확실히 들어옵니다. 2030년대 개원 예정으로 해서요. 토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확실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자,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부동산 키워드 의세권, 병세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고령화가 많아지잖아요.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 젊은 인력을 찾아보기 힘든데 평택은 그래도 출생아, 아이 신생아, 신혼부부가 많이 늘었고 출생아율도 최고로 많이 늘었다고 아까 신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고령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정말 집에 있고 없고에 가까이 있고 없고에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게 있죠. 대학병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가율이나 임대가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미금역 이런 아파트 같은데 분당 서울병원도 이미 여기에 이미 그런 입증 자료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브레인시티 한신도의 아파트에 있는데 규모는 약 25,000평 규모로 들어오고요. 의료시설은 12,000평을 해서 종합병원 500병상에 설립됩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은 13,000평에서 여기 의료, 바이오, 제조, 연구시설 등이 개발되는 게 바로 이제는 의료타운, 아주대학병원이 들어오는 의료타운이고요. 그러면 파급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의료, 간호사, 관련 업종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임대가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상주하는 인원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도 많이 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연구해서 약국들, 이런 데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대가, 전세가, 이런 게 조금 다른 데보다는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대병원이 들어오면 뭐가 좋을까요? 자, 아주대병원이 들어오면 변화되는 게 뭐가일까요? 첫 번째는 대중교통이 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병원 앞에는 모든 대중교통이 관통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 시내권의 버스뿐만 아니라 광역도시, 서울을 강남을 가는 광역버스 노선도 당연히 많이 배차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어디든지 이동하기 편하게끔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의시설,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인프라가 개선이 됩니다. 주위에 약국에 관련된 1, 2차 병원들, 1차, 2차 병원들도 많이 생겨서 도보권으로, 사실 병원 한번 가려면 주차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는 게 거의 주부들이 많은데, 근데 도보권으로 언제든지 응급한 상황일 때 병원이 바로 도보권에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병원이 있는 데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장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단점은 뭐냐면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을 닫아놓으면 그거의 소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 인접에는 소형평 형태, 아무래도 관련 간호사라든가 젊은 의사들이 많거나 이런 관련 업종들이신 분들은 소형평 형태 24평 전세 월세를 많이 찾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찾다 보니까 어때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물건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편의시설과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고정 상주 인원이죠. 왜냐하면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여기서 소비를 하는 문화예요. 3교대, 2교대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디 멀리를 못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상주하시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입원 및 통원 환자, 보호자들, 요즘에는 간병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라든가 의료기계 종사자들, 이런 분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아주대병원 옆에 여기가 중심상가예요. 그러면 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 요 아파트에서 도보권으로 중심상가까지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브레인시티 내의 또 다른 장점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조성 완료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14만 평의 브레인시티 대학 용지에 조성이 되는데요. 시기는 개원 시기는 2029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조성 완성 시에는 연간 8천여 명의 수요와 삼성전자와 연계돼서 그 반도체에 관련된 전문가의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파급 효과가 뭘까요? 학생과 교수, 행정 인력 등 연간 8천여 명의 인력이 상주되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되겠죠. 그럼 인구가 더 많이 유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브레인시티 내 학업 열과, 여기에 초중고부터 해서 대학교가 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엔 교육의 중심이 또 이쪽에 브레인시티가 갖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평택이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많이 다 채워질까요? 이렇게 좀 의문을 하던데요. 사실 분양이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도시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많아요. 일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평택은 정말 일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잠깐 삼성이 주춤하고 있을 뿐이지 삼성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위기이지 평택만의 위기는 아닌데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은 아파트 입주할 때 2년이 지난 시점에 사실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대학병원이 개원 시점이 2030년도이기 때문에 입주되고 전세 한 바퀴 돌려주고 그럴 때면 아마 가격이 어느 정도 원하는 가격만큼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이 그러면 얼마인데 가격이 중요하겠죠. 한신도요가 싸게 나온다는데 과연 얼마에 싸게 나오는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가격을 좀 보면은 브레이시 중흥 S클래스가 1980세대 분양을 했는데 평당 153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양했던 게 대광 로제베안 그랜드 센텀인데 1182세대 1553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이고 여기 아파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분양이 좀 안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입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반증한 거고요. 그러면 한신도요 아파트는 얼마에 나올 건데 이렇게 뚝 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에 바로 좀 이따 나와야 되는 아파트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평당 분양 금액이 차등이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 감액이 1580만 원에 아마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희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고 미래 가치도 좋고 전매가 된다니 저는 투자나 실입주 하시는 분들은 청약에 관심을 둬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한신도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일단은 가격의 메리트를 먼저 느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24평 같은 경우에는 3억대, 34평 같은 경우에는 4억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아파트는 다 5억대였거든요. 그게 가장 저는 기대가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아파트 초품화, 진정한 초품화고 도보권으로 해서 병원도 이용할 수 있고 상가도 이용할 수 있고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나중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호재도 있긴 하지만 내가 팔고 사실은 뒷수요를 봐야 된다 그죠? 내가 팔 수 있을까? 팔릴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꾸 발음이 이상해 되는데요. 내가 언제든지 던지고 나왔을 때 손해보지 않는 아파트. 저는 한신도요가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4평은 무조건 될 것 같고 34평은 일부 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투자나 실입주 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분양 가격이나 평면도 나오면은 자세한 사항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